네, 계절을 재촉하고 있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우는 날씨에도 불타는 학구열로 귀한 자리 채우고 계시는 중교에 대한 상기 원우님들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이기원우 이동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좌이고요. 늦었지만 개강 축하드리고 오늘 이기원으로서 재능기부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재능기부로 오늘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좌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강좌에 앞서서 환영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남법인 충교회 실천본부 총대이시죠. 충교회 대학 류진수 이사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설립한 충교대학 충교교육사학과정 3기에 입학하신 모든 여러분, 2주차 강의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영광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기관시간에 참석해 주신 부산광역시 정책고문단 박한일 명예총장이신 단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교대학에 항상 연수를 가시고 부산대학의 명예 교수이시며 충교 강의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획을 해주신 장일보 총장님, 어제 TV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세계 장애인 대회를 작년에 5월 4일에 열린답니다만 장애인들 유치원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김치용 학장님, 여기 부산 4조 5천 8억 9천 600억을 예산 시기하시는 부산교육위원회 이순연 위원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의대학 충의교육사 과정은 도덕적 풍성과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른 도인 충의 사상의 실천과 전파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 사회 안정, 국가의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인류를 구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바탕으로 타인과 이웃, 사회와 국가, 인류와 자연으로 사랑을 함께하여 조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말로의 충의의 정신의 기본입니다. 명심보감의 가장 큰 후는 부모님 뜻을 높이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 부모님을 복되게 하자는 것이며 마지막이 부모님을 공경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덕을 쌓자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시고 나이오소 지도자가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이오소 세계 200 유엔보다 많은 277
피조국에 약 200만의 나이가 있습니다만 나이의 정신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을 위하다고 합니다만 우리 충교의 사상은 불교의 자비의 사상은 어두운데 불을 밝히는 정말 그런 사상이며 기독교의 사랑의 사상은 깊은데 달이 나고 어려운데 기절 닦는 그런 사상입니다만 충의 사상은 변화가 우주 삼다 만상에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충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참 여러분이 충의 사상 전반에 앞장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이용대 회장님은 81년도 한국 최초로 국산 컴퓨터인 삼국 컴퓨터를 설립하였으며 디지털 통신 산업인 베이콤을 설립하셨고 초고속 인터넷 산업인 두넷을 설립하여 연매출 2조원을 달성했던 분입니다. 지금 은퇴하여 대기업 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전국민의 이성교육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이용대 회장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충립 사상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충립받은 인식과 실천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진수 이사장님의 따뜻한 가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건강하시라고 한 번 더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특강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은 보다 자세한 소개를 중교회대학의 김명수 총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충교회 대학 충교회 교육사과정 3기 2주차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거시간 강의를 마치고 몇 분과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많은 분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은 아예 그냥 별표를 3개, 4개 이렇게 표시하셔서 1년간 매주 목요일은 우리 충교회 대학 충교회 교육사 과정 강의에 100% 참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우리 이용태 회장님은 제가 젊었을 때 또 여러분도 젊으신 시절에 삼보 컴퓨터를 아마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학교, 관공서, 개인 모든 분들이 삼보 컴퓨터 열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이 삼보 컴퓨터를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화하셔서 설립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두루넷 또 설립을 하셨고 또 데이콤을 설립하셔서 초대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이분은 동명선습, 계몽편, 소학, 대학 중용, 노노, 맹자, 시경 등 여러가지 학문에 통달하신 분, 이렇게 학문에 통달하신 분이 최첨단 국산 컴퓨터 또 초고속 인터넷 이런 부분을 창립하신 것이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이사장, 한국정보문화센터 이사장, 기업정보지원센터 이사장, 공개소프트웨어 포럼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경제계를 이제 은퇴하시고 현재 사단법인 박약의 회장으로 계시는데요. 이 박약이라는 것은 논어에 나오는 방문양내, 널리 항구를 닦고 예를 지킨다는 뜻의 논어에 나오는 방문양내
국내에서 그 이름을 따서 박약회라고 해서 유학문화연구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1932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90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다운 또 젊은이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중요의 사상과 접목시킨 인성교육의 선구자로서 또 인성교육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인성교육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니 대신 이 나이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뜻깊고 그리고 교훈이 남을 만한 명강의를 해주실 이영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저는 90까지 살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0 넘어서 새로 배운 게 많아요. 인성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면서 내 스스로 세상 사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 울리기 때문에 조금 멀리 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가까이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0이 넘어서 세상 사는 법 새로 배운 게 많다고 그랬는데 그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닌 게 80이 넘도록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10살짜리도 알 수 있는 것들 그걸 80이 되도록 실천하지 못했던 걸 알았다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여생을 나처럼 80이 넘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6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30이 됐을 때, 10살 됐을 때 알게 해주자 하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과거 16년도 안에 100만 명을 가입했어요. 물론 KG 교장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00여 명이 조인을 해서 요새는 대부분 그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코로나 나기 전 재작년까지 120만 명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여지러운 방식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아들, 딸, 손자, 증손자들을 지금 밑에 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인생교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걔들에게 이렇게 하면 꼭 훌륭한 사람 되겠다 하는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도구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고 또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를 바꿀 수 있다 하는 도구를 찾아낸 겁니다. 쉽고 재미나고 그러면서 반드시 효과가 나는 그런 도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그 인성교육의 방법을 제가 HPM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70, 80이 넘어서 이걸 알았나? 그걸 왜 몰랐을까? 아주 쉬운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은 선생님들, 많은 학부모들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야, 인성교육 중요하고 내가 인성교육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방법도 잘 모르고 효과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자식 키우는 건 마음대로 되나? 결국 나이 들면 철들게 달렸지 이렇게 해서 손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게 HPM이라는 걸 들어보니까 아 세상에 저런 방법이 있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대답이고, 퇴직 교장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00여 명이 40년간 교단에서 가르칠 때도 항상 하시고, 영어 수업 국어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람 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는데도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내게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내가 젊을 때 현직에 있을 걸 몰랐을까 후회스럽다. 그러나 정년 퇴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인생교육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 있었는데도 요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방법을 여러분이 안 갖고 계시고, 또 그런 결심을 여러분이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하, 내가 세상 사는 법을 배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내 자손들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상식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재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잘못됐다는 것이 여러 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 거냐?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답이 있습니다. 아마 대개는 이렇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걸 조심하고, 병원에 자주 가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약 부지런히 먹고, 이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런데 이것이 상식이 아니고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실험을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한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1938년에 724명의 젊은이들, 그 중에 절반은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이고, 절반은 보스턴 빈민가에 사는 젊은 청년들, 20살짜리 좌우가, 그 724명을 75년간 추적 연구를 하기로 1938년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의 목적은, 그럼 75년을 연구하면, 그럼 75년 살아남은 사람들이 90년 넘은 사람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자. 그래서 724명의 청년들을 하버드 대학에 계약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생활, 건강 모든 것을 체크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 다음에 건강검사하고 그 다음에 친척들 만나보고 친구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 해서 75년간을 조사를 해서 수십만 페이지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도 4번이나 바뀌고, 그래서 그것이 2013년에 끝났는데요. 75년 지난 뒤에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60명, 다 90세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록이 다 있으니까 젊을 때 그럼 뭐 때문에 20살 때는 건강했고 30살 때는 건강했고 40살 때는 사업을 왜 됐고 50살은 가족 관계부터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75년씩이나 조사해서 뭐래?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간단하잖아.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병원에 자주 가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의사 주는 약 잘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또는 어떤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그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간단하잖아.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이고 지위 높고 명성 따라주고 기분 좋으면 오래 살겠지 뭐 그 사람. 이게 우리 상식. 그런데 결과는 30과 전혀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로버트 월딩가라고 하버드 대학 그 연구 책 75년을 하니까 연구 책임자가 4번 바뀌었어요. 그 4번째 연구 책임자. 이 사람이 What makes good life?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결론을 간단히 요약했어요. 그 결과는요 이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나이 50대 신체 검사한 결과 다 자료가 있어요. 그 결과 보고 진짜 혈압도 낮고 당뇨도 적고 뭐 이런 그 신체 검사 결과 그거 관계없고 결국은 사람하고 친한 사람 인간관계 좋은 사람 오래 살더라. 이게 답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버드가 오래 연구한 결론이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지질 않아요. 누가 오래 사는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하고 관계 좋게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조사한 결론. 이것은 저 스스로뿐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는 이제 90이 됐습니다만 여기 50, 40도 계세요. 지금 50, 40대는 여러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자료 좋고 했다고 해서 건강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중요한데요. 사람하고 친해야 될 제일 첫째는 부부입니다. 부부 같이 사니까 부부 간이 친해요. 그래 그냥 보통 서먹서먹하게 친한 게 아니고 아주 만날 때마다 반갑고 이렇게 따뜻하게 부부관계를 친해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중요한데 인간관계 중에 중요한 관계가 부자간의 관계. 우리나라 옛날에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제1조가 효도였어요. 지금은 효도는 이제 열전지 수전지 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육에 의하면 효도하는 것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옛날에는 효도 힘들었어요. 옛날 효도 힘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자기는 공부 아버지를 들은 게 효도고 아버지가 병에 계시면 3년 동안 끌어안고 대소변 받아내는 게 옛날 효도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전 효도하기 쉬운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루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그게 효도입니다. 일주일 가도 아버지, 어머니 한 번도 생각지 않는 게 효도 아닌가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뭘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에게 효도 가르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두 서너 사람의 친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친구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털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내일처럼 벗어던지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교원에서 배워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90대였으니까 친구를 다 죽고 몇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저는 요새 정성을 쏟습니다. 정성. 자주 전화 걸고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도 그냥 만나지 않고 만나기 전에 반가운 표정을 짓고 반갑게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친구 지금부터 새로 재점검을 하세요. 우선은 사람이 친한 친구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공력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약보다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 가지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두터운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요. 그런데 저는 역지사지하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역지사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입장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저 나이 듣고 하버드대 연구 결과 보고 역지사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 부인들이나 남편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천하세요. 그 자리에서 역지사지. 무엇을 저 사람은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교훈은 역지사지, 실천은 어떻게 실천할까요? 지금 정하세요. 역지사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사람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있다 하고 적어주세요. 저는 이걸 하고 저는 마누라하고 70년 이상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누라의 존재라는 걸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마누라가 항상 집에 있는 사람, 늘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봐도 본척 만척 하고서 70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늘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우리 화분에 꽃을 보고 와,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2층에 가고 마누라는 2층에 가는데 2층에 가서 마누라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소리 한마디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그랬더니 무심하던 마누라가 여기서 해도 좀 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윗진장사한 게 아니라 그쪽도 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고 그러니까 나도 좋아졌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매일 무지하게 많은 돈을 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제발요, 사람하고 친하게 하세요. 친하게. 지금은 그냥 늘 보는 사람, 늘 보통 보는 사람 그냥 무심상 맞추지 말고 다시 보고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한마디라도 따지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하세요. 이 화면은 그 월드가 교수의 강의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HPM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잊어버리고 실천이 안 하면 인성교육을 한 가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덕교육, 인성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일본 안 해요. 근데 가장 인성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왜요?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도덕 시간에 가면 1시간에 10가지, 20가지 가르치니까 잘하라고. 그 아이들은 빨간 줄 쳐고 시험 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도덕 교육을 한답시고 인성교육을 한답시고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 인성교육이 지식교육이라면요, 학교 우등생은 다 훌륭한 인격자가 돼야 되잖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인성교육은 지식교육은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습관을 만들어 실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지식으로 인성이 바뀐다면요, 아들이 이제 위인전 사주면 끝나요? 위인전 사주면 그렇지 않잖아요. 습관을 만들어 실천을 하게 해야 비로소 인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100가지를 가르치는 것보다 2가지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유명 인사가 인성교육하는 강의를 내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1시간에 20가지 하라고 가르쳐요. 소용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내 자식을 훌륭한 사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20가지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철저히 똑바로 2가지만 제대로 가르쳐도 내 자식을 세상에 안심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2가지만 제대로 가르쳐. 그래서 자,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습관을 만들어 실천을 하게 해야 비로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 실천 안 하는 인성교육은 소용없습니다. 100가지를 가르치는 것보다 2가지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인성교육을 한 일이 있는데, 군대에서 내무반의 아이들이 저녁마다 둘러앉아가지고 2가지 교훈을 1년간 되풀이했습니다. 2가지. 저녁마다 내무반에 둘러앉아 저끼리 2가지 교훈을 1년간 되풀이했습니다. 한 가지는 역지사. 상대방에 대하기만 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 2번째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찾아봐라요. 그러니까 2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2눈이 보인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2다리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2다리가 있다는 건 엄청나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여기 30대, 40대 되는 분은 모르지만 나처럼 90대면요 모든 게 고맙고 행복해요. 내 친구 중에 눈 안 보이는 친구 있죠. 내 친구 중에 귀 안 들리는 친구 있죠. 내 중에 못 걸어 다니는 친구 있죠. 내 친구 중에 허리 굽은 친구 있죠. 나는 보이죠, 들리죠, 허리 안 굽죠, 걸어 다니죠.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의 행복을 찾으면은 행복의 위주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도 행복하다고 한번 쳐보세요. 아, 롯데 호텔이라는 그 호텔에 왔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었죠. 그래도 부산 시내에서 누구라 그러면 알아주는 인물들하고 같이 앉았죠. 그 다음에 보청기 안경 안 끼고도 내 말 들리죠. 돋보기 안 써도 교재 보이죠. 그거 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행복하다 수백만 번 되버리셨습니다. 수백만 번. 저녁에 모여 앉아가지고 노래할 때도 전부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필성 행복하다 이러고 뛸 때도 하나 둘 셋 넷 나가고 행복하다 그러고 뛰고요. 그랬더니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가지만 제대로 해버렸더니 아이들이 완전히 변해요. 표정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불평 안 하고 친구하고 사귀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딱 2개만 골라서 가르치면 뭘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딱 2가지만 고르면 뭘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HPM은 이렇게 해요. 교훈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결심, 확고한 동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 듣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 역지사지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게 그럴듯한 말이네. 그러니까 그것에서 나도 확실히 동의한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반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역지사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들은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좀 가르치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끝나고 나가면 내일 정도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 그래서 역지사지 반복을 어떻게 하실래요? 반복하는 방법을 정해가지고 반복하지 않는 한 오늘 이 얘기는 지금 듣는 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반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같으면 늘 예찬하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전부 역지사지로 바꿔서 부르세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부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에 체조하는 사람 같으면 역지사지 하면서 하루에 10분, 20분간 체조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일 칫솔질하고 역지사지 그리고 칫솔질하세요. 그렇게 해서 습관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딱 만나면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끔 습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 역지사지를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매일 가족에게 실천합니다. 그것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천하겠다 정해야 됩니다. 우선 한 가지 정하세요. 누구에게? 내 마누라에게.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누구에게? 내 동료에게. 매일 만날 때마다 역지사지를 하겠다라고 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능하면 매일 저녁에 있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그 교훈이 제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결심 이건 여러분들이 했다고 보고요. 습관 만들기 위한 수없이 반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천을 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교훈은 사람과 사이좋게 습관은 역지사지 반복. 그 다음에 실천은 매일 진심으로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또는 자주 친구에게 문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첫째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중효는 효도는 이속이더라고요. 사람 만날 때마다 역지사지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역지사지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천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효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빠, 엄마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 해보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세상 상식은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를까요? 야,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소음만 합니다. 남이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절대로 남인데 양보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고 한다.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하면 항상 역지사지하고 가능한 도와주고 좋게 대해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눈 감은 코베 가는 세상에서 이기려면 양보하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의문입니다. 자, 과학적으로 연구해봤습니다. 과연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돈을 좀 나눠줬어요. 20불인가 얼마를 주고. 그 며칠 동안에 학생의 반에게는 이 돈은 네가 하고 쓰고 네 자신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돈은 남을 위해서 써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나서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의 행복 수준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사람보다는 남을 위해서 썼다는 사람들이 행복 수준이 높더라고요. 이것은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배운 결론은 뭡니까? 남을 도운다는 게 사실은 자기를 도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미친 장사가 아니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 심리학 연구 결과는.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심리학적으로 조사해봤더니 행복 수준이 올라간다.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남을 위한 일을 쓰라고 한 그룹은 자기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고 글을 쓰고 한 다음에 양쪽으로 비교해 봤더니 남을 위해서 글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 수준이 높더라고요. 행복한 환경, 그것은 옆에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친절한 사람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행복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남을 도운다는 것은 내 이해관계 없이 착한 일이다. 이것이 철학의 명제죠.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 내 이해관계 없이 내가 남을 위해서 시간이나 돈을 희생하는 일, 사회에 보탬을 주는 일 내 손에 보더라도 이게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결론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손해 나가면서 사회를 위한 게 착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착한 일을 하면은 결국은 그 일을 한 사람에게 행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미친 장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미친 장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컴퓨터 사업을 할 때 가네다라는 일본 친구가 내한테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자기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일본의 교포 중에, 일본 교포라는 것은 고물상 장사를 하든지 술 장사를 하든지 빠친코 장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세상에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돈 많이 버린 사람들이 저희한테하고 부탁을 했어요. 나도 컴퓨터 사는 걸 한번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순서는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가네다하고 하시모토를 만나게 해서 하시모토는 돈 있고 가네다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둘이 잘해보라고 싶었죠. 그런데 하시모토는 내일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박사님 그 가네다하고 사업 안 할래요. 왜요? 답이 이렇습니다. 가네다는 40년 사는 동안에 너무 사람에게 투자를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네다하고 사업하면서 가네다 주위에 아는 사람인데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네다 좋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가네다는 평생 어떻게 살았나?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제 이익만 생각했지 남을 도와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업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관심사는 놀때 보인 돈밖에 없어요. 그래 살아가는 사람은 친구나 사회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죠. 그 큰 힘을 수 없어요. 20년, 30년 동안 친구인데 도와주고 나무인데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나면은
그 주변에 그 사람 좋다는 사람이 절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손해가 아니고 다 투자로 돌아와서 인생을 후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회의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드셨죠. 회장님, 제가 성함 해드리겠습니다. 저 소리랑 네? 유진수 회장님이 바로 그런 분 같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은다는 도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런 일이라 그러면은 다 주말하고 하자고 달려온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유교에서는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착하게 타고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이 욕심에 가려서 그런지 그 본성대로 살면 사람을 볼 때 남을 도와주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위해주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이라는 게 사람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이거든요. 의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 안 보이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위하게끔 하는 것이 사람의 천성으로 타고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 진화론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미개한 시절에 사람도 끌고 먹고 돌아다녔을 때 사람이라는 종자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개 원시인들이 하나하나가 개개인이 지 이익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서로 집단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류라는 게 생겨났다. 그래서 현대인의 머릿속에는 그 진화의 결과로 남을 도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남을 도우면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입니다. 사람과 대했을 때는 그때마다 최고의 이익을 취하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가능하면 도와주자. 이렇게 해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충효의 충입니다. 옛날에 충이라는 것은 임금에게 목숨을 바치는 게 충인데 지금 현재 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도와주자 하는 게 충입니다. 그러니까 충효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면역력도 높아지더래요. 효도해서 아버지를 위하고 그 다음에 부인도 따뜻하게 위하고 친구하고도 사이좋게 지나고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증가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마이크로 염증이 감소한다. 마이크로 인펙션이라고 만성병을 일으키는 몸의 그 병입니다. 이것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텔레미아를 조사했어요. 텔레미아라는 것은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염색체가 갈라지고 해서 새로운 묵은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염색체가 갈라질 때마다 그 꽁무니에 달려있는 텔레미아라는 게 적어져요. 그래서 텔레미아가 없어지면 그 염색체는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사람이 늙는다 하는 것은 염색제마다 있는 텔레미아가 분열할 때마다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사람을 위하며 사는 사람들은 혈액 중에서 텔레미아를 만드는 텔레미아제를 측정을 했더니 증가한다는 것이 노벨상 탄 과학자의 한 명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은, 주의하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손해 봐가면서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름이 아담 그란트라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교수가 돼서 날리는 사람입니다. 경영학 교수. 이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기버, 테이커, 매처. 기버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 테이커라는 것은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이익을 훑어내는 사람. 매처는 줄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기관에 가서 그 세 종류의 사람을 다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했어요. 경영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버, 남인데 자꾸 배부려서 그 머저리 바보가 돼가지고 손해보고 적신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자꾸 양보하는 사람이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상사인데 잘 보아서 높이 승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실험인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느 조직에 가봐도 제일 잘된 사람은 기버, 내보는 사람. 제일 못된 사람도 기버. 왜 못된 사람은 기버? 그러니까 무골호입니다. 옆에 사람이 시키면 다 그냥 무조건 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테이커는 그걸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이익만 취하는 그거는 그 여로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을 위하는 사람, 가장 잘된 사람들도 남을 위하는 사람이고 가장 못된 사람들도 남을 위하는 사람. 이해가 가죠.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집 있지 않았어요? 무골호원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 시키는 신부만 다 하고. 그럼 왜 사람 모이면 젊은 신부로 하는 놈으로 치고 존경하지도 않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식은 뭘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정답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기부가 돼요. 단 상대방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놈들 아예 상대하지 마라.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베풀라. 이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골호인이 돼서 누구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하면은 존경도 못 받고 어느 동네 가더라도 그건 신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가 되지만은 상대방을 보려고 아예 시원찮으면 상대하지 말고 상대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되는 이것이 출세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는 그 경영학자들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되는지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냅니다.
한동안 유명했던 책이 굿투그레이트, 굿투그레이트라는 책이 한동안 계획하면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30년간 조사해가지고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느냐 이유를 조사해가지고 그 책으로서 이제 굿투그레이트. 지금 뭐 그 내용을 얘기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회사가 굿투그레이트.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 증권 시장에서 중견 기업들에 대한 그 주가 지수.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회사들을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회사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 이익까지 생각하는 회사. 그래 개인으로 말하면 이타적인 사람이고 회사가 회사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회사. 이게 봤더니요, 보통 미국의 중요한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굿투그레이트 경영학자들이 연구해서 우수한 회사라고 책에 썼던 회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이익까지 생각하는 회사들이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아예 내놓고 이익 추궁하는 게 정당한 것이 기업의 그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기업이란 뭐냐? 이익 만들기.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자하고도 치열가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그 아필해가지고 많이 팔고, 이게 기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기업하면서 무슨 뭐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사회적 가치까지 생각하면은 그건 이익이 못 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얘기하면 한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기업을 하더라도 이타적인 내가 손해보다도 사회를 위하는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자 지금 한 얘기를 두 번째 얘기를 정리하면 교훈은 아무도 알아. 그 다음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남을 도우라 습관을 아까 봤습니다. 역지사지. 인사조익이라는 것은 익조라는 것은 이익을 보고 도우는 것을 갖다가 열심히 생각하는 그런 뜻이죠. 역지사지를 줬어요. 그리고 실천은 내가 대하는 ABC를 이러이러하게 도우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도우라 하는 게 교육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다면 그러면 습관을 만드세요. 역지사지 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 했던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을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ABC를 택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매일 반성해서 일기해서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두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사람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이라는 게 지상의 과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하면 상식은 뭐 많은 건 행복해질 거예요. 권력 있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유력해지면 행복해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대학교 4학년 해서 평생 동안
돈 벌이고 집을 차지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미국에서도 여론조사에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으냐고 80%가 돈 많이 버리는 거라고 답합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조금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교육할 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하고 같이 가는 강사가 군인들 딱 앞으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 앞에 돈이 10억이 지나갑니다. 그걸 네가 가질 수 있으면 감옥 가더라도 갔겠냐.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손을 들어요. 대대장, 중대장 이런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이 그 중에 병사라고 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병사들이 이렇습니다. 한 3년 동안 유치장 살다 나와가지고 10억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사면 그게 안 나왔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리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식적이건 의식적인 거네. 사람들은 이걸 행복해서 돈만 있고 권력 있고 유명이 있고 과학적으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은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연구조사해 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이 사람은 심리학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다니엘 카네만. 그러니까 경영학 연구하는 사람이나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이나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심리학이나 경영학 하는 학자들은 논문 써야 되잖아요. 그 논문을 뭘 쓸까 하면은 돈은 굉장히 좋은 과정입니다. 돈. 그러니까 도대체 돈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조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다니엘 카네만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벨상상 과학자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하고 수입을 쭉 조사해봤습니다. 이거야 연구비 가지면 쉽게 할 수 있는 연구비라 사실. 수입 가진 사람들하고 행복 지수 조사해봤다고요. 우리 상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한 달에 10억씩 수입이 늘었다면 여러분들 상식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받고 있는데 갑자기 10억씩 한 달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공기계획이죠. 기절촉풍할 일이죠. 엄청나게 행복하다. 그런데 카네만의 조사에 의하면 전혀 안 돼요.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은 1,000원 들어다가 2,000원 들어오면 2배 행복해지고 3,000원 들어오면 3배 행복해지고 4,000원 들어오면 4배 행복해진다고. 그러나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기초 생활이 된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그 수입이 100배 늘어도 1000배 늘어도 행복을 안 한다. 믿어집니까? 예? 얼른 상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드론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오르는지요? 그 드론에이 회사의 나스닥 상장한 주가의 주식 가격이 현대자동차에다가 LG전자 합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부자가 된 거예요. 수십억 원에, 수천억 원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흘 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손정이가 말을 했어요. 하루에 10조 원씩, 아니 하루에 10억 원씩인가 뭐 얼마 자기 재산이 늘더래.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래, 돈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옷 지금 사 입은 것보다 더 사 입은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거 지금보다 더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액수가 자꾸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까 가장 아주 가난한 사람 그 빼놓고는 돈하고 행복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돈하고 행복하고 없어요. 오히려 돈이 많은데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억만장자야. 이놈은 평생 동안 돈에 대해서 돈 때문에 행복해질 찬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억만장자니까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먹고도 돈이 나는 처제했으니까 뭐 좋은 거 샀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없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행복.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은 돈하고 행복하고 관계없어요. 아직도 안 믿죠. 우리 남편 지금 월급 10배 올라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죠. 근데 남편이 월급 10배 올라가 왔어요. 한 일주일 행복합니다. 그 다음은 돈. 댄 빌버트라고 하버드대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미국은 복권 타면 돈 많아요. 복권 타면요. 수천억씩 됩니다. 근데 미국 복권 타는 한 사람을 다 댕기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복권 탈 때는 행복했는데 1년 뒤에 가니까 복권 타기 전하고 왔더라 이겁니다.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거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권 탈 생각하지 마세요. 복권 타면은 며칠 동안 좋지만 1년 뒤 되면은 돈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친구하고 사이 나빠지고 마누라가 자꾸 사치하려고 자꾸 오히려 돈 없는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니크 부이치체라고 호주 사람입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사지가 없이. 근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서 이 사람들한테 강연 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강연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야, 저렇게 사지 없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러는데 난 사지 멀쩡한데 난 행복하다 그래야지 뭐.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예요.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장가도 갔어요. 아이도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답이 이렇습니다. 행복은 손발에 있지 않다. 손발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손발을 넣었지만 행복한 게 천지백가로 깔렸어. 하늘이 파란 게 보니 행복하고 꽃에 이뻐서 행복하고 내 눈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두 팔 두 다리가 없다는 거 빼놓고는 행복이 천지백가리다니까. 그래 보통 사람은 그거 모르고 지내. 나는 그걸 늘 느끼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진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듣고는 다 긍정적으로 대답하죠. 근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예요. 나는 니크 부이치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야 행복하다.
내가 90을 넘어서 건강하게 잤구나. 그 다음에 문을 열 때 맨 처음에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자. 문을 열고 꽃을 보고 하나 보고서 오랫동안 꽃을 열심히 보고 아름답다,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무척 행복합니다. 무척 행복합니다. 왜요?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 얘기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누구나 하는 간단한 얘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나를 바꾸게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내가 전도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천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행복하다 그러세요. 밥 먹을 때 그냥 먹지 말아요. 맛을 음미하고 행복하다 그러세요. 샤워 그대로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샤워는 그냥 꾸정을 놓고 사람들은 샤워하는 거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다 그러세요.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자가한테 차 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냥 차 몰지 마세요. 내 입에 차가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러세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 여러분 잊고 있잖아요. 무심코 지나고 있잖아요. 그 죄 많은 일입니다. 죄 많은 일. 벌 받아야 돼요.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저보고 얘기시키면 뭐 3시간 갑니다. 그런데 기차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몇 점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얘기를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훌륭한 사람이란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얘기하세요. 훌륭한 사람이란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훌륭한 사람이란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오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100가지 1000가지 기를 필요 없습니다. 2가지만 길러도 여러분들은 오늘보다도 내일 훨씬 좋은 사람. 그 2가지가 뭡니까? 사람을 대하면 역지사지. 나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그 이유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 듣고 이렇게 끄떡끄떡 그러지만은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반복은 지금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데다 붙입니다. 매일 양치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러래요. 매일 밥 먹잖아요. 행복하다 그러래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하늘 쳐다보고 행복하다 그러고 밥 먹으면서 행복하다 그러고 마누라 보고 감사하다 그러고 아버지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훌륭한 습관을 가진다. 여러 가지 습관이 있지만 우선 2개.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역대사. 그것은 반복 실천 반복 실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는 것은 이 쉽고 간단한 것은 명심하고 반복하는 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역지사지 한번 외쳐보세요. 역지사지. 나는 행복하다. 아마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이 오늘 이 강의하신 보람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교수님 단상님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훈장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을 특강을 해주신 이용태 이사장님께 오늘 훈장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
김명수 총장님 함께 좀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칫솔질하면서 역지사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좀 박자가 맞더라고요. 자, 여러분 세 분이 지금 단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중요의 본장패 삼보 컴퓨터 데이콤 드론의 설립자 퇴계학 연구원 이사장 이용태, 대한민국 벤처기업인 1호 한국 PC의 아버지, 초고속 인터넷의 선구자 이용태 회장님은 경북 영도군 나래골 선미가문에서 태어나 하루 4시간씩 하는 노력 끝에 서울대 물리학에 합격하였으며 미국 유학, 1969년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며 당시 생소하고 불모지였던 컴퓨터 산업에 관심을 두시고 한번 결심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기질의 회장님은 우리나라를 최고의 컴퓨터 강국으로 만드는 신념으로 삼보 컴퓨터를 설립하셨습니다. 인성교육은 흔히 입에 올리면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며 훌륭한 기술도 좋지만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최근 15년 동안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유학문화 연구단체 박약회에 활동한 날이 더 많으며 구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직접 현장 강의를 위해 전국을 다니고 계십니다. 이용태 회장님께서 박약회의 사상을 관통하는 논어의 방문 야래 구절을 주제로 흉요의 정신과 삶의 진솔함을 담은 주옥같은 강연을 해주셨기에 전국의 흉요의 400만 회원을 대표하여 훈장패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3일 사단법인 흉요에 대한 이사장 실천본부 총재 류진수. 네,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앞에서 함께하는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이사장님, 총재님, 예, 중앙에 서시고요. 저 위에서,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를 좀 봐주십시오. 너무 가만히 계셔도 좀 밋밋하니까 손 들어서 이렇게 사랑해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다 함께 사랑합니다.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두 손으로 하죠? 예, 좀 리액션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그런 좋은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용태 이사장님 더욱 건강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차 타고 또 서울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세요. 오늘 참 좋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도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지사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순이신 그 연세에도 참 목소리 이렇게 마음에 저런저런하게 와 닿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중요한 대학에 아주 반가운 일이 있었지요. 앞서 우리 총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존경하는 박한일 명예총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정책부문 고문단의 단장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박한일 명예총장님 모셔서 소회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중요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유 총리님께서 정말 열정을 이렇게 갖다 부어서 만드신 이 중요대학 정말 존경하고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중요대학에 제3기로 입학하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요즘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1기, 2기, 3기까지 이렇게 오신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유총장님께서 아마 덕을 너무도 많이 그동안 쌓아오신 까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김명수 총장님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니까 중에 3기가 이렇게 또 성황리에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장인구 총장님과 항상 이렇게 또 함께 하고 계셔서 제가 참 존경하고 배울 점이 좀 많은 건 맞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가셨던 유용태 회장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평범한 곳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새삼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은 그런 행복을 다 놓치고 찾기 힘든 행복 찾는다고 정말 매일 고생하고 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정말 너무 좋은 음악들도 많고 너무 멋진 그림도 많고 정말 너무너무 흩어지는 행복이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과연 무엇을 뺏어가고 있는지 저도 가끔씩 많이 놓치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남을 위해서 베풀라 역지사지하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개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거하고 좀 이렇게 매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뭔가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그런 거가 제가 귀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나이가 60이 지나고 보니까 건강이 제일 다들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정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늙기 전에 좀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아시죠? 국선도라는 게 있어요. 국선도. 그걸 제가 옛날에 조금씩 했는데 이후로 빠지고 해서 사실은 잘 못하다가 이번에는 결심을 하고 새벽 5시 좀 지나서 일어나서 제가 국선도 도장에 가서 1시간 20분 동안 국선도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지금은 딱 30일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베푸는 말씀 다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하나의 실천할 때를 꼭 찾으셔가지고 건강하셔야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우리 추미애 여기에서 함께 또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좋은 인간관계 하시고 해서 앞으로 행복한 그런 추미애 3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만일 명예총장님 그리고 우리 또 추미애를 지켜주고 계시는 또 든든한 존경하는 총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우리 명예이사장이신 장혁표 총장님 모셔서 우리 3기 원로님들에게 고원 좋은 말씀 한번 또 소개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하신 분이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이화대학의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의 교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범대학의 교육학과 교수 중에 김재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32년생인데 그분까지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가거든 안부 좀 전해라고 부탁드렸어요. 또 황은내라는 교수 계신데 그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강의를 저분은 심리학학부라는 물리학하신 아닙니까? 물리학하신 분이 한문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문 대가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들한테 행복해지는 훈련을 시킨 일이 있어요. 14가지를 한 학기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10분 동안 그 가르치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르치는 학생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한 학기 딱 지나니까 가르치던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 신장자들이 연구한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번동을 쓰고 나는 것이 이런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학 오르라는 말이 독학. 혼자서 공부하면은 영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상의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우리 다 얘기했지만 박사님 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자리를 옮겨가면서 옆에 사람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얘기를 들어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고루하게 되지 않고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논문을 한 100여 번 썼는데 100여 결론이 뭐냐면 딱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 뭐냐면은 subjective feeling이다. 주관적인 느낌이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다. 돈, 권력, 지위 이게 나를 행복해진 거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행복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결론이 subjective feeling, 주관적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박 총장 말씀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올 수 있었던 기회를 받았다. 그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까 나도 나이가 88이지만은 제하고 내보다 2살 많더라고. 근데 내가 걸음 걷는 게 저 아까 이 선생님들이 걸음 잘 못 걸어요. 걷기는 열심히 걷는데 내가 호흡이 좀 형편없어. 야, 근데 그러나 내처럼 못 걷는 도 내 친구들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말이 좀 길지만 제가 국민대학 종강 6명이 모임을 합니다. 하는데 이 기가 차요. 한 사람은 양쪽에 전혀 안 들려.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밥먹고 있어서 가야 되겠다. 대화가 안 되니까 아프다. 한 사람은 한쪽이가 안 들려. 이 사람은 항상 자리를 자기 먼저 앉아야 돼. 자기 들리는 뒤쪽으로 앉아야 왜 들립니까? 내 자리는 내가 정한다 이랍니다. 항상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요. 한 사람은 3분의 2가 안 들려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종이에 적어줘야 돼요. 엉뚱서 시절에서 왔어. 그래서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50%는 그 지경이고 나는 안 그 지경이 아닌 50%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부터 가실 때 딱 기억할 것은 독학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독학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그렇게 좀 모르네. 고루. 독학 고루. 이것도 혼자 하면은 자꾸 오래진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은 subjective feeling이다. 주관적 느낌이다. 보면 다 기억하고 돌아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영표 총장님, 저희 2기를 수업할 때는 이렇게 유머스러운 말씀 안 해주셨는데 갑자기 질투가 납니다. 우리 2기 원후위원장님 계시는데 우리 앞으로 제가 좀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다음 주 강의 오실 때는 꼭 아는 분 곁에 앉지 마시고 또 이렇게 좀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멋진 그 네트워크를 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행복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묘의 대학을 통해서 우리 저 박한일 총장님께 추묘회에서 취임 기념패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 그리고 김명수 총장님, 박한일 우리 정책부문단 단장님이시죠. 세 분을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취임
김연태, 부산광역시 정책고문단 단장 박한일 총장님의 부산광역시 정책고문단 단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항만 물류 중심도시 부산, 문화 과학 중심도시 부산, 세계 자유무역 거점도시 부산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적극 기여하실 것을 믿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설립한 흉효의 대학 명예총장으로서 세계인들에게 흉의 선언을 전파하는 역사적 사명으로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을 실천하는 전국의 400만 추미애 회원의 뜻을 모아 취임 기념회를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3일 사단법인 추미애대학 이사장 실천본부 총재 류진수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우리 추미애 1기, 2기, 3기까지의 원로님들에게 정말 든든한 그런 어기 제가 총장이라는 항만 도시, 물류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데 이 책을 제가 준비하지 않아 했습니다. 오늘 가서 이 책을 신미경 사모님과 같이 한번 탐독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라고 한 번 더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고문단의 단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 두 번 역임하시면서 한국해양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드셨지요. 이제 또 그 역량을 우리 부산 광역 시민들을 위해서 발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2교시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김명수 총장님 흉유의 제도된 리더십을 듣겠습니다.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이제 2교시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의 중요의 교육사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신 우리 삼보컴퓨터 설립자이신 이용태 회장님하고 또 우리 충효의 대학 이사장님이신 유진수 이사장님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성공한 사업가다. 아까도 우리 이용태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두루넷을 나스닥에 상장을 최초로 했습니다. 나스닥이라는 것은 미국의 증권회사입니다. 미국 증권에 상장하는 바람에 시가로 약 5천억의 자산이 한꺼번에 생긴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다. 또 두 번째는 이 성공한 사업가에 그치지 않고 사회 공헌 사업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신다.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도 대응 R&D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전 세계 7개의 회사를 갖고 계시면서 이제 그 성공한 사업가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충효의 사상을 전파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청춘이시죠. 청춘. 이용태 회장님 이제 90이 되시고 이제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은 90이 되시려면 아직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청춘이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을 꼭 모시고 싶다라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이 35%, 일본이 28%, 미국이 64%, 영국이 66%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총리님 많이 말씀하시는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지구가 멸망했을 때 다른 우주로 가져가야 될 사상이 있다면 바로 한국의 효사상을 가져가고 싶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서양 문물보다 더 앞장서서 동양의 효사상, 특히 한국의 충묘의 사상을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때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35%밖에 한국인이 부모님을 절대 모시고 싶다는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7.4 7사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사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께서 어느 날 1993년 어느 날 7.4제를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침 7시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라. 우리 대한민국의 출퇴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런데 아침 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해서 나머지 시간을 자기 개발을 하든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자기 취미생활을 하든지 완전히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만 한다.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결국은 우리의 근무 시간이 2시간 늘어나는 것 아니냐.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7시에 출근했지만 4시에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4시 30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냐? 예, 누구입니다. 왜 4시에 퇴근하라고 했는데 4시에 퇴근하지 않느냐? 이제 내일부터 4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모든 관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7.4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졌느냐? 변화와 혁신, 개혁을 통해서 삼성을 탈바꿈하자는 것입니다. 신경영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제 저번 주 우리 김봉근 훈장님, 또 오늘 이용태 회장님, 또 다음 주에는 도산서원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전통적인 효사상, 전통적인 인성, 전통적인 충유의 사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초중 고등학교, 특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에게 한문으로 명심무강, 사서상경, 논어, 얘기 이런 것을 한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설명했을 때 과연 그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충용의 사상이 전파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석학들에게 충용의 사상에 관한 공부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합니다. 어떻게 바꿔요? 현실 세대에 맞게. 자, 옛날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림책을 보는 세대입니다. 어딜 가든지 안델센 동화집 그리고 동물에 관한 그림책을 갖고 어린이들의 정서, 인성개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영상 시대입니다. 영상. 여러분 식당에 가서 3살, 4살,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식사할 때 시끄럽게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뛰어다니니까 가장 어머니가 주는 것이 스마트폰을 줍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 만화 영화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한문을 써서 봉자왈 맹자왈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중효의 사상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두 이사장님께서 5년 전에 중효의 대학을 설립하려고 마음 먹으시고 5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중효의 교본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프레젠테이션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화도 필요하고 영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중효의 대학을 설립했을 때 중효의 대학을 졸업하고 난 우리 수료생들에게 이 자료를 제공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의 교육사 과정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느냐. 대관소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넓게 보되 작은 것도 세밀하게 관찰해서 놓치지 않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 숲도 봐야만 하고 나무도 볼 줄 알아야만 한다. 나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 그런 거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큰 일도 하면서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21세기 지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대관소찰. 크고 넓게 보되 작은 것도 잘 관찰하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 한번 해보세요. 네. 뜻이 조금 달라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두고 아까 말씀한 역지사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영상 하나 들어주세요. 요번에 Under 30 seconds before exhaustion. It's now or never. Success. Cedar's Cubs will not go hungry today. 자, 여기에서 방금 정말 열심히 달렸던 치타의 속도는 시속 120km입니다. 특히 이 치타는 발바닥에 이 치타는 고양이과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젤리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스포지처럼.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톰슨 가젤에게 가장 소리 안 나게 가깝게 접근해서 톰슨 가젤을 사냥을 합니다. 치타의 시속은 120km, 톰슨 가젤의 시속은 80km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톰슨 가젤은 치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냥 성공률은 120%가 돼야만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치타의 톰슨 가젤 사냥 성공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치타는 이 사냥에 실패하더라도 그냥 잠시 배고플 뿐이지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톰슨 가젤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톰슨 가젤은 이 경기에서 이 치타의 경기에서 실패하는 순간 목숨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것이죠. 항상 내가 이번에 놓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지타와 내가 이번 경기에서 지면 내 삶은 끝난다고 하는 결사적인 목숨을 걸고 싸우는 톰슨 가젤의 승부는 이렇게 7대 3의 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가 좀 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과연 충묘의 대학에 입학해서 충묘의 교육사 과정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나이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영대 회장님도 모셨고 우리 총재님 말씀도 드리고 우리 장경표 총재님 말씀도 드리고 박하늘 총장님 말씀도 드린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국회에 법을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의 호적 나이에 0.8을 곱해서 법률을 개정해 달라. 답변이 왔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라고. 그건 농담이고요. 법은 바꿀 수 없지만 심정적인 법을 개정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60일 때는 0.8을 곱하면 6, 8에 48, 48살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나이가 40살일 때는 0.8을 곱하면 4, 8에 32, 32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심정적으로 내 나이에 0.8을 곱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갈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삶이 남아있다. 이제 죽기 살기로 중효에 대한 축교의 교육사 과정을 공부해서 정말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재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효에 대한 권한이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십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 그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이죠. 이미 저에게 30년 전에 그 말씀을 우리 유재수 이사장님이 하셨는데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내용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중효의 대학의 권한 이념입니다. 자, 여러분이 입학하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입학하신 분도 계십니다. 공부도 하고 내 인성도 바꾸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친목 도모를 하고 싶다. 그런데 입학식 때도 그냥 끝나고 그냥 가고 1교시 때 끝나고 그냥 가고 오늘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문도 연마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끝나고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또 즐겁게 또 노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과 함께 2차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친목통화를 못하는 저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과정이 1년 과정입니다. 내년 5월달이 돼야만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는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얼굴 좀 알게 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에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자기 소개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의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조금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대학을 운영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의 21세기 교육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 교육, 우리 원우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 우리 원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방향 강의, 또 여러분과 소통하는 강의, 여러분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1학기는 여러분과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강의 커리큘럼을 제가 구성을 했지만 2학기 강의 커리큘럼은 여러분과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강의를 듣고 싶다,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2학기 일정표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버려야 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을 버려야 한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서는 더 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친교의 시간은 오늘까지는 없지만 이제 다음 강의 때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친교의 시간은 안 되더라도 자기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또 매일 만났던 또 매일 같이 강의 들었던 분들과 테이블을 함께 하지 마시고 또 테이블도 좀 바꿔서 서로 명함도 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설립된 충교의 대학 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충교의 대학 충교의 교육사과정 3기 원우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명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연을 하면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 자리도 다음부터는 3기 원우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렇게 순회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3기 원우님들이 이 마이크를 또 이제 잡으실 거고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뭐 작은 거라도 좀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저는 뭐 방송을 또 한 40년 가량 하면서 마이크를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3기 원우님 중에서 나도 이런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총장님한테 언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자기 수양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려고 믿습니다. 오늘 참 알찬 교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충교에 대한 충교의 교육사 3기 2주차 강의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